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우리 불편한 점, 또 단점들을 충분히 또 우리가 장점으로 또 유용한 점으로 또 전환시키면서 또 주어진 시간들을 또 잘 활용하고 관리하면서 유용하게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조금가 또 성실하게 우리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을 또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하고 또 오늘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토샵에서 배울 내용은 크게 4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블렌딩 모드, 퀵 마스크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블렌딩 모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확장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우리가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해당이 되고요. 퀵 마스크는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처럼 마스크라는 용어는 들어갔지만 레이어 패널하고는 상관없이 선택 도구와 관련된 그런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수업 차시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레이어 마스크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와 또 첨부된 실습 파일, 또 환경이 된다면 같이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은 실습과 병행되어져서 또 쉽게 이해되고 또 금방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오늘 브랜딩 모드, 퀵 마스크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수업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딱 잡으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 확장성은 굉장히 유용하게 또 우리가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면은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레이어 마스크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라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이 마스크가 화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는 포토샵에 집중하면서 마스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있는 그 이미지들에서 마스크를 씌워서 그 마스크 영역으로 어떤 이미지들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게 레이어 마스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포토샵에서도 마스크의 색상은 흰색, 검정색 2가지 색깔을 가질 수가 있고요. 흰색일 때는 투명한, 그러니까 원래의 레이어에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고, 마스크가 검정색으로 또 칠해지게 되면은 레이어의 이미지를 가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 색깔들을 칠함으로써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가려주도록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합성 작업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레이어 마스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있는 실습 해보기가 있는데 실습을 같이 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첨부된 파일에서 장도연 파일,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써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죠? 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도연 파일과 장수원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장도연 얼굴 부분을 장수원 얼굴로 이렇게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완성된 예제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장도연이 있는데 왼쪽 부분을 보니까 이 얼굴 부분이 장수원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첨부 파일 우리 불러온 거 장도연에서 장수원 얼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원 파일을 선택을 하고 내가 필요한 얼굴 부분을 선택해서 옵니다. 왼쪽에 선택 도구에서 렉턴글 마키 툴 선택하고요. 얼굴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키 누르고 C키 아니면 에디트 메뉴에서 카피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장도연 얼굴로 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V키 아니면 에디트 메뉴에서 페이스트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얼굴을 장도연 얼굴 쪽으로 이렇게 유사하게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동하겠습니다. 왼쪽에 Move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업을 전개시켜 나갈 때는 그죠? 포토샵이 제공해주는 또 다른 그 기능들을 같이 활용해 주게 되면은 또 좀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패널이 레이어 패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면은요. 그때 이 장수원 얼굴이 장도연 얼굴에 매치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 위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맞추기 위해서 이 복사 붙였는 이 레이어를 투명도를 주겠습니다. 거기 오파시티에서 투명도를 약간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작업 화면에서 이렇게 비침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60% 정도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고 드래그 하면서 그 위치를 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또 크기나 또 방향이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장도연은 왼쪽으로 장수원은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그죠? 그런 기울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또 크기나 기울기 이런 거 조정해 주기 위해서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고 T키 아니면은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러면서 또 단축키도 또 상황에 맞추어서 또 잘 활용을 합니다. 그죠?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키 누르고 T키 그래서 이동합니다. 크기도 조정해 줍니다. 좌우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조절점에서 드래그해서 방향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우리가 좌우로 돌려주는 부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동하고 이 조절점 부분에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 위치를 눈과 코의 위치들을 이렇게 맞춰 줍니다. 약간 또 마우스 포인트를 이 선의 바깥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 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회전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절점,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어졌다 그러면 안쪽에서 더블 클릭 아니면은 엔트키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투명도를 다시 100%로 옵니다. 그래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맞춰 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얼굴 부분만 보여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오늘 배우고자 하는 기능, 마스크라는 기능입니다. 이 현재 선택된 이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씌웁니다.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아래쪽에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 레이어를 관리해주는 그런 버튼들 중에서 Add 마스크라는 마우스를 위치하게 되면은 Add 마스크라는 이제 글자가 뜨입니다.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졌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마스크라고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레이어에 마스크가 씌워진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추가가 되면은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니까 투명하게 되어져서 원래 얼굴을 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검정색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백그라운드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은 여기 우리 색깔 흰색 검정색으로 바로 바꿔주는 요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요. 또 스위치를 전경색과 배경색을 교차시켜주는 또 요 버튼을 클릭해서 또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Alt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전경색으로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마스크가 검정색이 되면서 이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가 가려졌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는 배경색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배경색, Alt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전경색 이렇게 해서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검정색에서 얼굴 이 부분만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굴 부분만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굴 부분만 흰색을 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합니다. 브러쉬 툴, 우리 왼쪽에 브러쉬 툴. 이 브러쉬 툴은 우리가 포토샵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미지를 드로잉하면서 그려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기능들과 같이 또 혼용되어져서 또 브러쉬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퀵 마스크에서도 또 이 브러쉬를 사용할 거거든요. 레이어 마스크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브러쉬 선택하고 색깔을 흰색으로 교차시켜 주고요. 그리고 브러쉬의 종류를 투명한 거, 테두리가, 가쪽의 테두리가 일반 브러쉬 종류에서 그죠? 부드러운 원으로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 혼합되는 그 테두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원으로 하고, 그리고 마우스 크기, 우리 키보드의 대괄호 키, 여는 키 눌러주면은 작게, 대괄호 키에서 닫는 거 눌러주면 크게 바뀝니다. 이 대괄호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흰색을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은, 그죠? 마우스 한 번씩 살짝 타치를 해주게 되면은 흰색이 칠해지면서 레이어 부분을 보니까 흰색이 칠해지는 요 영역이 보여지죠. 흰색이 칠해지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레이어 마스크 아래쪽에 있는 이 장수원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한 번씩 할 때 또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시 검정색을 다시 또 칠해주면 됩니다. 다시 칠했다가 다시 흰색으로, 다시 이 정경색을 흰색으로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한 번씩 살짝 이때는 이제 마우스에 그 감도 살짝 눌러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바뀌어졌는 거 느껴지나요? 아니면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삭제해도 됩니다.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우리 아래쪽에 레이어 패널에서 삭제시켜주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마스크를 지울 거냐, apply mask to layer before removing 할 거냐 할 때 딜리트 해주게 되면 또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마스크 씌워서 검정색으로 채우고 흰색으로 또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 그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이미지의 합성 작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기능 레이어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지우개 툴을 이용해 가지고도 지울 수가 있지만은 거죠.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정밀하게 그리고 또 원본을 보호해 주는 또 그런 기능들도 가지게 됩니다. 마스크 앞쪽에 보면 이 작은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썸네일 영역에서는 거죠. 이 장수원 원래의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미지 작업을 할 때는 그 원래 이미지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항상 권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백그라운드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하나 복사 더 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죠? 습관화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이 장수원 얼굴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좀 지웠는데 장수원의 요 부분, 원래 이미지를 조금 변경하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면 마스크가 선택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쪽에 작은 이미지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원본 이미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무브 툴로 또 이동을 시켜주면은 또 이 얼굴이 보여지는 거죠. 요 마스크 요 안쪽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 나오죠. 그죠? 크기 컨트롤 키 누르고 T 키로 또 크기를 조절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또 필요한 작업들을 또 우리가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또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원본은 보호하면서 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마치 지워진 것처럼 그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또 이렇게 오려낸다거나 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합성하는 작업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진이나 또 다른 친구들 사진들 뭐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또 이렇게 활용해 보면은 그죠? 좀 더 이 마스크에 대한 기능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레이어가 사용이 되는 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에서 실습 해보기 2번 마스크 레이어가 사용이 되는 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일 때는요. 두 장의 이미지,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합성할 때 그 두 개의 이미지의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미지가
또 배치되도록 해주는 또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견본을 한번 보면은 그죠? 여기 신문지와 아까 우리 합성한 그 경계 부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의 견본 부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할 때도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 주게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또 많이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장도연에서 우리가 샘플로 또 주어진 실습 파일에서 신문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또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라는 또 그 이미지를 현재의 파일에다가 가져와야 되니까 작업 화면을 또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영역을 확장시켜서 신문을 가져와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 영역 확장시키는 거 이미지 메뉴에 가서 캔버스 사이즈 이거 기억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2주차 때 배웠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릴레이티브가 선택이 되어져 있으면은 내가 확장하고자 하는 그 크기만큼을 지정해 주면 되고요. 릴레이티브가 체크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원래의 크기에서 확장하고자 한 그 크기를 더하기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나는 확장된 크기만을 적고 싶다 그러면 릴레이티브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확장이 되는 방향, 우리는 왼쪽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오른쪽 영역에 있고 여기 아래쪽에 앵커 부분에서 오른쪽 영역을 고정시켜 놓고 왼쪽 영역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400 정도로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를 픽셀로. 현재 이미지의 우리 크기를 픽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픽셀로 합니다. 항상 이미지 크기를 정한다거나 캔버스 크기 또 우리가 새 작업 만들 때는 항상 단위를 항상 생각해 줘야 됩니다. 컴퓨터의 용도일 때는 픽셀로 맞춰준다라는 거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죠? 400 그리고 색깔 흰색으로 그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역이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샘플 파일 불러와서 그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불러오지 않았다 그러면 파일 오픈에 가가지고 또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저는 여기 불러놨기 때문에 사용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는 거 컨트롤 키 누르고 A키 셀렉트 메뉴에서 All 선택해도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C키 그리고 장도연에 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V키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T키로 또 위치 이동과 그리고 크기 조절해 줍니다. 이때 이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해줄 때는 반드시 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 부분을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줘야 됩니다. 이때 이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겹쳐지는 부분, 요거를 반드시 이렇게 있도록 해서 크기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 겹쳐주는 걸로 했고요. 그죠? 그리고 크기, 우리 딱 작업화면과 가려지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엔터 혹은 더블 클릭, 안쪽에서 더블 클릭 해주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경계 부분을 마스크를 씌워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패널에서 마스크 씌우고요. 그리고 경계 부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브러쉬 이용해 가지고 그죠? 브러쉬로 검정색을 칠해주면 되는 거죠. 역시 브러쉬 원을 부드러운 원이 되어야지 그 테두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원으로 하고 이 경계 부분,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지워 나가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검정색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검정색 칠해지면서 이렇게 테두리가 부드러운 원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부드럽게 이렇게 세워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러쉬를 선택할 때도 선명한 원, 부드러운 원, 또 용도를 또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테두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선명한 원으로 했다. 그러게 되면은, 그죠? 부드러운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부드러운 것으로 칠해줘야지
좀 스며들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잘못 지웠다 그러면은 다시 흰색으로 그죠? 또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 브러쉬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브러쉬 툴 말고 또 이 흰색과 검정색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흰색과 검정색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계 부분을 만들어주는 이런 경우일 때는 그죠?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경계 부분을 만들어줄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브러쉬 툴 말고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로 그 경계 부분을 색깔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도록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라디언트 툴을 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이 점진적으로 색을 채워주는 그런 용도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레이어 마스크에서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이 마스크를 지우고요. 이번에는 다시 또 추가시켜서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 검정, 흰색으로 또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죠? 그라디언트 우리 종류 선택할 때 또 여기 목록에서 기본 사양 가서 항상 이 레이어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정경색과 배경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정경색, 배경색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선형으로 우리 그라디언트 색 채우는 방향 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선형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채워나갑니다. 흰색 부분이 투명하게 해주고 검정색으로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개되어 나가는 이 경계 부분, 지금 이 경계 부분 보이는 거죠. 이 경계 부분에서 겹쳐지는 이 방향 쪽으로 야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는 겁니다. 흰색부터 해서 검정색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경색 또 정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해서 요 경계 부분, 요 시작되는 요 부분에다가 마우스 위치하고 드래그 해줍니다. 겹쳐지는 그 정도까지를 드래그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 이 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그죠? 검정색,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없는 원래 있던 이미지니까 그죠? 원래 거 나오게 되고요. 뒤쪽도 역시 나오고 요 경계 부분, 그죠? 요 부분이 점진적으로 채워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라디언트로 채울 때 또 한 번만이 안 되면 몇 번 드래그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직선을 만들어낼 때 우리 직선을 갈 때는 처음에 클릭을 하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또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하던 또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하던 그죠? 여러분들이 손에 있고 또 사용하기 좋은 도구들을 사용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합성할 때에 그 이미지 합성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어졌나요? 우리 강의 자료에서 또 그 실습하기 부분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죠? 한 번, 두 번, 그죠? 두 번 정도까지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한 번 또 반복하고 또 레이어 지우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기능들을 또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또 이 마스크 기능으로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두 개의 레이어에서 위에 레이어, 아래 레이어, 그러니까 아래, 위, 그 두 개의 레이어에서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쪽 레이어의 그 영역 안으로 포함되는 그러면서 이미지의 어떤 합성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우리 강의 자료 예제에서 3페이지에 보시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우리 경북대학교는 글자가 있고 글자 안에 우리 학교 사진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럴 때에 아래층에다가 우리 학교 그 글자를 적고 그 위층의 윗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가져와서
혹은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진을 글자 안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할 때 사용이 되는 거 클리핑 마스크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제를 같이 하면서 클리핑 마스크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타입 툴에서 이 도구에서 글자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글자 적습니다. 경북대학교 커서가 작으니까 글자를 조금 더 크게, 그죠? 여기서 크게 하고, 글자의 색상, 마스크로, 클리핑으로 채울 거기 때문에, 그죠? 색상은, 뭐, 어느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글자, 경북대학교, 그죠? 적으면서 위치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커서 바깥쪽으로 내려오면 마우스 포인트 달라지는 거 보이죠? 드래그 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왼쪽 편에 있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크기 조절 또 가능하고요. 그죠? 우리가 옵션 그 바에서 크기 조정 가능하지만은 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크기 조정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은 레이어에서 클릭해주면은 글자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로 사용할 때는 이 글자 영역에 다른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체를 조금 두꺼운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자체를 약간 두꺼운 거, 우리 경고딕, 고딕체들이 대부분 두꺼우니까 경고딕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글자 보면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자가 너무 또 커졌나요? 그래서 또 조절하면서 글자 약간만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완료되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채울 우리 사진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 사진 또 있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초대장 만들면서 사용했던 그런 사진들 또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우리 학교 사진 불러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글로벌 플라자 사진에 해당되겠습니다. 역시 컨트롤 A 다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C 키 눌러서 여기로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글자가 있는 이 레이어 위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V 키 눌러주면은 이렇게 사진이 붙여졌습니다.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그죠? 그럴 때 이제 나는 이 사진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요 글자와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역시 위에 있는 이 사진을 크기를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글자 크기에 맞추어서 그죠? 드래그 요 글자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또 글자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그죠? 컨트롤 키 누르고 T 키 다 됐으면은 엔트 이렇게 이제 우리 프리 트랜스폼 그죠? 많이 또 기능 활용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진을 글자 안쪽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레이어와 관계되는 많은 메뉴 목록이 뜹니다. 그때 중간쯤 부분에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보십시오.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레이어에서도 화살 표식이 나오면서 아래쪽에 경북대학교라는 글자와 종속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 클리핑 마스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이 또 키보드와 마우스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죠? 우리 Alt키 누르고 왼쪽 편에 있는 키보드의 Alt키 누르고 두 개의 레이어의 경계 부분에 가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일 때는 손가락 모양으로 되잖아, 그죠? 그런데 경계 부분에 가게 되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클리핑일 때 한 번 더 눌러주면은 클리핑 해제, 릴리즈라고 그럽니다.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클리핑 되어졌는 거 다시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우리 여기에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이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경계 부분에서 한번 클릭할 때마다 클리핑 혹은 릴리즈가 교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내용물을 글자 안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 글자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글자가 조금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글자, 우리 레이어 스타일, 우리 스트로크, 테두리, 레이어 스타일 창 떴습니다. 그죠? 흰색으로 또 드랍 섀도우, 스트로크를 조금 더 두껍게 할까요? 한 3픽셀, 드랍 섀도우 또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요게 요 방향을 조금 더 있게 또 스프레드
그 정도 화면을 보면서 프리뷰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죠? 사이즈도 5로 이렇게 해서 조금 방향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블렌드 모드가 있으면 그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멀티로 하지 말고 노말로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랍 섀도우 화면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그죠? 그렇지만 하지 않았을 때와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이 글자 테두리의 진한 부분이 또 차이 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비벨 앤 엠보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엠보스 효과를 또 주기도 하고요. 그죠? 테두리가 조금 얇은가요? 5픽셀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비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져서 그죠? 우리가 드랍 섀도우 방향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이동시켜서 얼마든지 또 이 레이어는 그죠? 클리핑이 되어졌지만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드래그 함으로써 일부분만을 또 채워준다거나 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는 포함되는 부분을 꼭 한 개만 또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또 레이어를 추가시켜 가지고 그죠? 이번에는 또 이 중에서 일부분만 무지개 색깔이 나오도록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인데 우리가 레이어 추가시켰죠? 여기에서 폴리고널 라sso 툴 이용해서 자유롭게 클릭해서 또 이런 영역들을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채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우리가 색상 뭐 어느 색깔이든 그죠? 녹색 계열이면 녹색 계열이든 뭐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을 하고 선형으로 드래그해서 또 이렇게 색깔을 채웠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채웠는 이 컨트롤 키 누르고 D키로 선택 영역 또 취소시켜 주고요. 방금 채웠는 이 임의로 했던 그죠? 이 녹색 계열로 보여지는 이 그라디언트를 글자 안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Alt 키 누르고 경계 부분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클리핑 마스크는 이렇게 여러 층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2개 이상을 또 상황에 맞추어서 또 효과를 주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 사진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했던 이 2개가 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되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글자 안으로 이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가려지는 부분들만 보이게 되면은 그죠? 또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이미지에 또 강조하는 지금은 제가 글자로 했지만은 뭐 어느 다른 어떤 부분에도 그죠?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들, 도형들, 또 다른 이미지들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확장해서 또 활용해서 또 어떤 효과를 주는 부분들, 또 뭔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레이어 마스크 부분과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하게 재미있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우리가 실제 포토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해서 그죠? 또 따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또 살펴보고 다시 또 반복해서 듣고 멈추어서 또 생각하면서 이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잘 이해하시고 또 유용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킹 마스크, 블렌딩 모드 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